오늘 저희가 준비한 톱뉴스 주제는요.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음성 파일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 조직에 사장이 있고 그 밑에 여러 본부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본부장 중에 한 명이 찾아와서 사장 당신 사표 내라. 그것도 오늘 중으로 사표 내라 라고 사표를 종용했다면 과연 이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러면서 오늘 사표 내지 않으면 사장님이나 저나 박살난다 라고까지 얘기했다면 누가 이들을 박살내겠다라는 의미일까요? 채널A가 입수한 단독 보도 내용,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박살난다! 누가 누구를 박살낸다는 걸지 일단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녹취록을 사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 녹취록 안에 그 상황이 잘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 사장님이나 저나 어느 누구에 다 박살나고 아주 꼴이 아닙니다. 뭔 꼴이 아니게 돼. 그게 뭔데? 당신이 생각하는 게 뭐가 될까? 그렇게 그냥 주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잘 붙여올까요? 오늘 해야 되니까. 모르겠어. 당신이 어떤 오달 받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알았어. 아, 당신한테 이제 떠다니는 거야? 그러고 있지 게 양쪽 다. 그래? 정 실장도 그러고. 네. 그러고 이거 양쪽 다 있다니까요. 이게 상당히 일종의 조직 논리로 따지면 굉장히 무례한 장면입니다. 내 산하에 있는 본부장이 와서 사장 빨리 사표 내라. 내가 타이프 쳐줄까? 라고 하자 사장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당시 황 사장에게 유투로 불렸던 유 본부장이 찾아가서 사표를 종용한 대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녹음된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야, 채널A의 단독 보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각 저희 도직구쇼에서만 시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표 안 나면 박살! 무슨 날이었길래. 유투로 불렸던 유 본부장이 황 사장에게 3차례나 찾아가서 사퇴를 압박하고 당일 밤늦게 사표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화천대유 설립 당일 대장동 사업자 공모지침서 배포 일주일 전입니다. 결국 황 사장이 사표 내고 유명한 유동규 씨가 사장 대리를 하면서 그 논란이 됐던 주주협약 등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조금 전에 생생한 녹음, 정말 생생하지 않습니까? 예. 들어보셨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당시 황 사장, 네. 황 사장이 물러나고 유동규 씨가 사장 대리를 하면서 대장동 개발이 착착착착 중요한 일들이 진행이 돼요. 예. 그리고 그 황 사장에게 사표 내라라고 종용했던 인물은 유동규 다음에 유투로 불렸던 유 본부장.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충격적이죠. 시점도 충격적입니다. 2015년 2월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이 이뤄질 바로 그 무렵, 특히 화천대유가 설립되고 여기에 대한 공모 지침서를 통해서 공개되기 직전에 일어난 일들이죠. 우리가 사장이 있는데 그 한참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와서 사표 내세요 라고 쥐고 흔들었던 일들이 성남시에 일어났다면 이것은 시정농단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시장이 모르는 상태 속에서 이런 일들이 파다하게 벌어졌다면 이재명 시장의 측근들이 벌인 시정농단이 될 것이고요. 이재명 시장이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여기는 정진상 이재명 당시 시장의 지금도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인물이 통화 녹취록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의 언급 속에서 정진상이라는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재명 시장이 당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면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은경 전 장관이 구속이 됐죠. 임기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 사표 종용해서 있는 자리 끌어내게 되면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법적 판결을 통해 우리는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에서 시정농단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양 갈래길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모든 일이 화천대유 설립과 대장동 개발 공모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이재명 당시 시장은 어디까지 이 일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진실을 답해야 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이 사표 이후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끌었고 그 기간에 화천대유의 민간 사업자 선정과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사업 협약 및 주주 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황 사장의 사표로. 이야, 기가 막힌 시점에 사표를 종용한 일이 우연처럼 발생을 한 건데, 자, 이 대목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판단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 여기서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표를 종용한 쪽에 녹취에 따르면 지금도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양쪽에서 다 나한테 사표 내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황 사장이 묻자 유동규, 정진상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유튜 본부장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 40분간의 녹취 파일에서 정진상 정책실장은 8번, 유동규 씨는 11번, 이재명 시장은 4번 언급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사장이나 저나 어느 누구에 다 박살나고 아주 꼬리 아닙니다. 뭔 꼴이 아니게 돼. 그게 뭔데? 당신이 생각하는 게 뭐가 될까? 그냥 주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다 붙여올까요? 오늘 해야 됩니다. 모르겠어. 당신이 어떤 오달 받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알았어. 아, 당신한테 이제 떠다니는 거야? 그러고 있는 게 양쪽 다. 그래? 정 실장도 그러고. 네. 그러고. 그리고 이거 양쪽 다 있다니까요. 정진상, 유동규 양쪽이 다 사표를 받아오라고 했다. 저희가 들려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는 사장님이 백이 있습니까? 저가 백이 있습니까? 다 박살난다 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기자 출신의 김수경 한신대 교수는 이 대목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특히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고 자타공인하는 정진상 실장도 나오고, 이재명 후보는 부인하고 있지만 측근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동규 씨도 사표를 종용한 것으로 녹취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저 날이 이제 화천대유의 설립일이죠. 그리고 전날 3번이나 그 U2라고 말해지는 그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사장에게 찾아와가지고 3번이나 사표를 내라, 사직서를 내라고 종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어떤 조직의 부하 직원이 사장에게 찾아와서 사표를 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근데 그렇다면은 자기 개인이 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내 뒤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대변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등에 업고 왔으니까 사장님한테 사표를 내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 녹취록에 보면은 이제 유동규 씨가 뭐 11번, 12번이라는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정진상 그 성남시 정책실장, 소위 이제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이제 8번 나오고, 시장님이라는 단어, 시장이라는 단어도 4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급하게 황 사장의 어떤 사표를 종용해야 될 만한 사정이 무엇이었겠느냐. 결국 그 뒤에 사천대유와 관련된 이런 모든 사업들이 착착착착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봐서 그동안 그 민간 사업자에게 너무나 이익을 많이 주는 이 분배 구조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던 황무정 사장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빨리 그만두도록 종용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겠고, 그럼 다만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이것을 알고 묵인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예. 뭐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이제 유동규 씨가 그냥 이렇게 다 알아서 한 거고, 황무정 사장이 그냥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재명 시장이 그냥 사인을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자기가 성남시장이 어쨌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라던가 이런 거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이 조직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안이하게 사인만 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녹취록대로라면 유동규, 정진상도 다 알고 있다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상황에 대해서 사표를 종용한 것과 관련돼서 인지하고 있을까가 굉장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후보 측은 이 녹취 파일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라고 저희 기자들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진상,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 측은 황 전 사장의 사퇴 문제를 누구와도 상의한 적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전 실장 양쪽 모두 다 부인하고 있다는 입장도 저희가 같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재수 의원님, 여기서 뭔가 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는데, 유투라고 불렸던 일개 본부장이 사장에게 가서 사표를 종용하면서 댄 이름은 유동규와 정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진상과 이재명 당시 시장 쪽에서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고 있어서 정진상 전 실장과 이재명 후보 측의 이야기가 맞다면 유투라는 유 본부장이 이들의 이름을 팔아서 감히 사장의 사표를
종용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게 사실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녹취록만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조직에서 특히 이제 그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뭐 공기업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불가능한 일이죠. 예. 근데 이제 검찰 수사라든지 경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금 유동규라든지 김만배라든지 남욱 변호사라든지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한 통속이 된 거 아닙니까? 한 통속이 돼 가지고 돌아가니까 저들끼리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걸 녹취를 한 내용은 이게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된다. 예. 그 대화 속에서 뭐 이재명 후보가 나오고 정진상 씨가 나오고 한 것은 본인들에게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만한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분명한 것은 이미 대장동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민간 개발업자와 유동규 씨가 거의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한 예. 몸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서 지금 유동규 쪽에서 사장도 쥐락펴락하면서 완전히 정진상이나 한통속. 이재명 시장의 이름을 팔았을 가능성. 그렇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이미 왜 그러냐면은 특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장동의 전체 토지의 32%를 매입을 합니다. 물론 예. 계약금만 지불을 하는데 그 돈을 이제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800억을 대출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저게 100% 공공개발을 가버리면은 완전히 끝장나는 상황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동규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뭐 로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거의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한 몸으로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유착 관계.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들 사이의 통화 내용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 또는 예. 그 측근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진상 씨와의 연관성, 관련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좀 앞서 나가는 이야기가 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에 따르면 유동규 씨가 그 밑에 있는 유투 본부장에게 황 사장의 사표를 종용했고 이건 화천대유만을 위해서 한 몸처럼 사장을 쥐락펴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개인적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병민 대변인님, 네.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임명 권한이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 유동규 본부장에게 있었다는 건데 네. 요 사표 종용은 몰랐을 수 있겠으나 황 사장이 임기를 못 채우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쨌든 인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거 만약 시장이 모르고 있었으면요.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시정농단에 대해서 시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앉아 있었던 허수아비 시장입니까? 이랬던 사람이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나는 모르고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저지른 비리,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판에 치는 부패 완판 세상이 되도록 두겠다는 겁니까? 아, 이거 몰랐으면 그것도 문제다.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요.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있고 그 밑에 있는 본부장이 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구속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직원 중에 한 명이 오염된 것에 불과하다고 이재명 지사는 선을 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꼬리를 자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데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이게 있어요. 사장님, 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놓은 것 아닙니까? 사장님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너무 순진하세요. 자,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이재명 시장이 되기 전부터 같이 가까운 관계였고 시장이 되도록 선거운동을 도왔고 이재명 당시 시장뿐 아니라 경기지사가 되고 나서 관광공사 사장에 임명할 정도로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이 유동규 씨가 사장에 대한 자리를 쥐락펴락하면서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유동규가 사장 자리를 앉혀놓을 정도의 역할이었다. 그럼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장과 유동규 씨의 관계가 틀어졌던 내용들을 오늘자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가 변호사를 추천하면서부터 도시개발공사에 뭔가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했다는 건데 말 그대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문제들이 2014년 말 그리고 2015년도에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발생된 겁니다. 과연 이런 일들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몰랐을까요? 저는 상식의 범주에서 판단해 보건데 이 사건에 관련된 진실 하나씩 풀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부터 한번 이재명 지사가 답을 내놓기 바랍니다. 일종의 이제 김병민 대변인의 의견, 반론을 제시해 준 건데 전재수 의원님 다시 발언, 재반론 기회 드릴 텐데 이재명 시장이 지금 사표 종용하는 일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사장이 교체되고 더군다나 그게 화천대유에게 유리한 쪽을 위해서 이렇게 사장까지 교체되는 일도 모르고 있었다면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라는 반론이에요? 예. 아니 우리 김백민 대변인께서 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 김 대변인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 개발업자들의 말하자면 개발 이익을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이재명 시장의 묵인하에 현직 사장을 압력을 가해가지고 물러나게 만들고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사장으로 그러면 앉혔다. 예. 이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진짜 그러려면 민간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주기 위해서 이 압력을 가하고 사퇴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유동규 씨를 앉혔다면 성남시 공모 지침서가 2015년도 3월달에 확정이 되는데 그 성남시 공모 지침서에는 이게 위례 신도시 사례를 보니까 애초에 위례 신도시를 개발할 때 성남시와 민간 개발업자의 이익을 나누는 것을 5대5로 했는데 애초에는 성남시 목이 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1,1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게 800으로 줄고 400억으로 줄고 300으로 줄고 결국은 성남시 몫이 150억이 오더란 말이죠. 그걸 보니까 이 민간업자들이 비용을 계속 부풀려 가지고 결국은 성남시가 가져가야 될 몫을 완전히 그냥 10분의 1 토막을 내버리는 이 사례를 보면서 대장동 사업은 이 비율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남시 몫을 딱 정하고 그다음에 확정 이익을 사전에 정하고 난 뒤에 말하자면 성남시의 공모 지침서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 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이재명 시장이 민간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위해서 말하자면 성남시정을 했다는 결론에 다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라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좀 추가 설명이 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예. 한 통속이 된 겁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회계사가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 시장도 속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시장이 수차례에 걸쳐서 조직관리 책임을 에 대해서 이제 유감을 표명을 했고 예. 사과까지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스튜디오 분위기도 상당히 좀 팽팽합니다. 이재명 시장 당했다. 한통속이다. 나머지가. 이게 시장이 어떻게 모르냐. 무능하다라는 뭐 팽팽한 의견들이 스튜디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들었던 이 녹취 파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